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제가 2023년도 11월 1일 경찰청 인재개발에서 강의했던 부분에서 세 번째 파트로서 데이터 분석 절차, 리터러시 개요, 필터 활용과 피벗 태블의 전반적인 개요 등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제공했던 데이터는 실제 경찰청 정보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습 자료는 아마 현재 여러분 보고 계신 거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별도로 제공해드린 자료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정보가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할 건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엑셀을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쿼리 쓰실 거예요. 파워쿼리 쓰시고, 그 다음에 표를 그냥 챗GPT에 놓고 해석하려면 해석도 해줍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어 놓고 드래그해서 갖다 붙이고 이거 인사이트 도출해줘 그러면 인사이트 도출해줍니다. 얘가. 해나분의 문제점이 뭔지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보실 수는 있다라는 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할게요. 저하고 같이 한번 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빼고 우선 핵심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결정하셔야 돼. 다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나는 이거는 하고 싶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방향성을 잡아놓으셔야 돼. 그래야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표를 만들 건지 그래프를 만들 건지 행렬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방향성에 묻는데 이거는 한 번에 되지는 않고요. 좀 다른 보고서 등도 많이 보셔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보고서는 어떤 결과치가 나온지도 충분한 보고서도 좀 보시고 사례도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사례를 보셔야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이런 계산들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데이터 내부적인 수집을 안 되실 거고요. 만약에 쓰신다면 공개되어 있는 거는 좀 쓰실 수 있겠죠. 인구 통계 같은 거. 인구 통계나 교통의 청물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기본 작년 대비해서 대형 내용들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공시지가 저번에 재작년인가 볼 때는 공시지가하고 사건 발생률하고 관계가 좀 있더라고요. 공시지가 높을수록 해당한 부분이 아무튼 낮을수록 문제가 된다. 아무튼 그렇게 공시지가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분 보시고 분석을 다양한 방법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한정적이기 때문에 엑셀로만 하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엑셀로만. 근데 엑셀로도 충분히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법들도 한번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떤 자료를 가져올 거냐, 그리고 우리가 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기초적인 분석, 이해, 그 다음에 심화적인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예요.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 다시 말해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다른 일반적인 통계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극단값은 뺍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통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극단값은 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극단값을 빼면 안 돼. 그런 분들이 꼭 문제가 발생을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라고요? 극단값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 문제 여기서도 발생을 하지만 뭐라고요? 극단값에서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버려라고 보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집단을 좀 나누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집단을 좀 나눠서 이 집단의 특성들을 좀 찾아내는 방법.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검찰 쪽에서도 막 하고 하는데 실제로 정보 공유가 좀 어려워서 쉽지가 않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정형 자료, 비정형 자료 등이 한번 살펴보실 건데 저와 함께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의 간략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데이터의 종류하고 피벗 테이블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은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아셨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유튜브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 것을 요청하지 마시고 그냥 편집 없이 올려드릴 거예요. 아셨죠? 뭐 앞에 뭐 제발 구독, 좋아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그냥 인트로 하고 바로 진행할 겁니다. 자,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데이터 전처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한번 보시고 이제 10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0번 들어가시면 파워컬이라고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셨나요?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한번 열어보시죠. 연구 목적을 어떤 걸로 설정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연구 목적을 우리가 뭘 알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건데 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접수 일자와 접수 시간을 묶고 종결 시간을 묶어서 얘를 계산을 해서 실제로 출동 소요 시간, 해결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드별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해결 시간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접수 유형별로는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쵸? 근데 더 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해결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매칭이 된다면 향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이분에게 할당을 하는 것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이분 여기에서는 특화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분들을 좀 더 배정을 해주시는 거지. 하면 더 효과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들이 효율성을 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집단 이런 것들이 종분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결분류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자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가장 이거만큼은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다. 나는 이거만큼은 좀 알고 싶다. 이런 자료, 여기에서 있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실까요?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실까요?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걸 결정하셔야 돼. 나 보았을 때 나는 이 자료 중에 이거만큼은 내가 알고 싶어. 라는 것을 딱 잡으셔야 돼. 목표를 잡아놓으셔야 그 다음부터 어떤 자료를 수집할 거냐, 어떻게 정리할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우선 출동 소요 시간과 최종 해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접수 유형별로 해당한 집단의 평균적으로 소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코드별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특히 코드별로 분류했을 때 출동 소요 시간을 어떻게 다 단축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또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이디어. 여러분!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이런 것들을 우선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성별로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는 고민해봐야 돼. 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연령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죠. 이게 상위고 이게 하위인가요? 자, 기억이 안 나요. 아닌가? 이게 대분류고 중분류인가요? 대분류하고 중분류라고 나온다면 해당되는 질서, 그러니까 대분류의 분포에서 얘네들의 분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사건 빈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피벗 테이블을 한번 돌려볼 건데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접수 유형과 코드별로 분포를 한번 볼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선 시간은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고 접수 유형과 코드별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해 되셨나요? 네. 자, 그거에다가 조금 더 나가면
월별로도 분석이 가능해요. 다시 뭐라고요? 월별로도 이거를 나가게 되고요. 월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일별로도 될 수 있겠죠. 시간대별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경험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원인 때문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조금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하는 게 좀 어떨까요? 물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경험을 더 얹히면 여러분들 해당하는 부분이 좀 더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경험하고 데이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경험 중심에다가 데이터 기반을 조금 더 접목을 하시게 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엑셀에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넘버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넘버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연번이라고 합니다. 연번. 그래서 1번부터 그냥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1번부터 얘를 그냥 쭉 나열을 합니다. 왜 나열하는가를 설명을 드리면 정렬할 때 좀 쓸만하고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정렬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 몇 번째 자료인지를 보기 위해서 뭐라고요? 몇 번째 자료인지를 보기 위해서 몇 개의 자료가 있는지도 보기 위해서를 진행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를 우리는 변수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변수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엑셀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엑셀의 기본은 아시잖아요. 그죠? 자, 천천히요. 요게 셀이에요. 그죠? 셀. 그 다음 얘가 컬럼이라고 합니다. 다 얘를 뭐라 한다 우리는? 컬럼. 얘를 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행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행열이라고 합니다. 행열이라고 합니다. 저도 현역 군인이 나왔는데도 행열하면 이게 행인지 저게 열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로우하고 컬럼이라고 할게요. 다시 뭐라고요? 로우, 컬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싫은 게 영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싫은 건 영어고 가장 안 맞는 건 와이프고. 저거 안 맞아. 10년을 연애했는데도 안 맞아. 이게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뭐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저거 안 맞는 거야. 화이팅! 안 맞는 건 뭐, 안 맞는 거지 뭐. 그렇다 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2차원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게 좋아요. 3차원으로 구성할 수가 없어. 우리가 3차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차원은 뭐냐면 얘를 계속 누적을 또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요? 계속 책 쌓는 것처럼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쌓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2차원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행열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가 됐던 그래프가 됐건 가급적이면 2차원으로 그래프를 그리세요. 왜냐하면 3차원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해집니다. 잘 안 돼. 네,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도 보셔도 3D는 괜찮아. 그런데 이해가 안 돼. 그러시잖아요. 괜찮긴 해. 근데 이게 인식 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공간 인식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2차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X축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뭐라 한다? 우리는 Y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은 데이터를 구성하실 때 맨 처음에 X축, 다시 맨 처음에 있는 컬럼의 이름들, 얘를 우리는 변수명이라고 하는데 변수명도 얘를 계속 붙여서 나가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지시면 안 돼. 이렇게 떨어지시면 안 돼. 이렇게 떨어지시면 안 돼. 왜 안 되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엑셀이나 모든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울타리를 잡아요. 이해되시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울타리를 잡아. 그러니까는 X축에다가 쭉 가는 거여서 몇 개까지 있는지, 오른쪽에 와서 몇 개까지 있는지를 딱 잡아. 근데 얘가 비어있어. 만약에 여기가 비어있으면 데이터가 여기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얘가 없어져.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러면? 데이터가 실제로는 여기까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연속해서 계속 붙여나가야 돼. 얘는 안에 셀은 비어도 돼. 그러니까 울타리는 먼저 쳐야 돼. 다시 뭐라고요? 울타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것을 울타리를 쳐줘야 돼.
그래서 인덱스열이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 그래서 뭐라고요? 인덱스열이 얘가 몇 개까지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울타리를 잡고 여기서부터 가져오겠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엑셀을 쓰시다 보면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마우스 클릭 삽입. 하나 더 삽입 하시고 제가 인덱스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인덱스로 놓고 1, 2로 놓고 여러분들 이거 더블 클릭해서 내려가시는 거 아시죠? 근데 얘가 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갈까요? 얘가 연속적으로 붙어있질 않거든. 여기에 범위를 모르거든 얘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가 내려갑니다. 얘가. 그럼 얘가 내려가. 잡고 여기까지 데이터가 있구나라고 하고 인식을 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얘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전체가 비어있는 로우가 있어서도 안 돼요. 이렇게 비어있어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인덱스가 어떻게 됐든 인덱스가 있어야 돼. 얘가 빠져 있더라도 인덱스가 있어야 돼. 그래야 얘가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이만큼 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타리는 무조건 연속적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울타리는 무조건 연속적으로 연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갑니다. 이게 실제로 대학생들에서 이걸 이해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맨 처음에. 지금 저도 챗GPT 다른 데 강의하는데 데이터 분석이라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일반 기업에서도 이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 울타리를 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울타리를 쫙 붙여놓고 그 다음부터 범위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보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얘를 변수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얘를 변수명이라고 하시는데 엑셀은 크게 상관없이 쓰셔도 됩니다. 엑셀은 그렇게 큰 상관없이 쓰셔도 되지만 너무 길면 안 좋아요. 이 변수명 자체가 뭐라고요? 너무 길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겠죠. 기아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를 변수명에 넣어버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좀 압축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5글자 안쪽으로 좀 좁혀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압축시키지 마시고 해당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뭉쳐버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접수 날짜로 할 건지 접수 일자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규칙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날짜가 맞는지 일자로 맞는지 아직도 저도 좀 헷갈립니다. 이게 일자가 맞는 건지 날짜가 맞는 건지 이건 좀 헷갈립니다만은 얘는 날짜형이에요. 현재 얘는 뭐라고요? 날짜형입니다. 대시 대시로 들어가는 거. 다시 뭐라고요? 대시 대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날짜형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year, month, day라고 씁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는 뭐라고요? year, month, day라고 놓고 대시 대시로 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르죠? 월, 일, 월, 연도로 쓰시잖아요. 그럴 경우 이 노케이를 다른다고 해서 바꾸면 돼. 얘는 형태를 좀 바꾸시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날짜를 쓰시면 좋은 점이 연도, 월, 일을 추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일을 잡아낼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요일을 잡아낼 수 있어요. 요일은 얘는 기본적으로 일요일을 0으로 봅니다. 다시 일요일을 뭘로 본다? 0으로 보고 월요일을 1로 봅니다.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7개잖아요. 그렇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왜 7개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오시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7개가 가장 적당해서 그래요. 음계가 7개이고요. 두 번째로는 프랑스 성명 때 5단일 때는 종업원들은 좋아. 5이라고 치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된다? 사업자는 안 좋아. 그거 10일을 했어. 10일 하니까 10일 단계로 하니까 사업자는 좋은데 종업원들은 안 좋아. 10일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절충해서 뭐라고요? 7일만 하자. 뭐라고요? 절충해서 뭐라고요? 7일 단계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시간은 HHMMSS까지. 다시 뭐라고요? HHMMSS까지를 표용을 합니다. 근데 시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24단계. 그쵸? 시는 24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60.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분의 단위가 조금 다르겠죠. 해당하는 계산하는 단위들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계산하는 방법. 그런데 핵심은 종결에서 접수를 빼요. 접수에서 종결을 빼요. 후에서 전을 빼요. 전에서 후를 빼요. 그렇죠. 종결에서 전을 빼야죠. 그래야 실제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실제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얘가 그러니까 빼면은, 일반적으로 0일로 보죠. 당일 해결이 되면 뭐라고요? 0일이라고 봅니다. 다시 얘를 뭐라고요? 0일이라고 봅니다. 자, 다시 한 번요. 얘를 1로 볼 거냐, 0으로 볼 거냐는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0일이 맞아요. 원래는 0일이 맞죠. 근데 이러면은, 저희 와이프한테 혼나겠죠. 오늘부터 0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는 거지. 맞는 거 아니에요? 0층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0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택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분단위로 계산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택배 같은 경우는 당일 배송을 0일로 볼 건지 1일로 볼 건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분단위로 많이 계산하시더라고요. 그쵸? 분단위예요? 초단위예요? 분단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분단위 정도에서 반올림이에요? 어떻게 되세요? 3분 50초면 3분으로 봐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3분 50초가 3분이에요? 4분이에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3분대라고 하는 거죠. 3분대라고 그러고.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해당 부분. 그래서 그러려면 절사를 시키는 거죠. 그 이유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뭐라 3분대라고 하셔요. 3분 59초면 어떻게 된다? 3분대로 계산하게 해야 되겠다. 뭐라고요? 뒤에를 잘라버려야 돼. 뒤에를 잘라버릴 거냐, 반올림을 시킬 거냐, 업을 시킬 거냐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버려야 되는지, 올림을 시켜야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코드가 제로부터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드 제로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접수 유형,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데, 제가 복합적으로 피벗 테이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코드하고 접수 유형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자, 얘는 원래 숫자예요, 문자예요? 얘는 원래 숫자예요, 문자예요? 아니야, 원래 숫자잖아요. 그쵸? 이거, 죄송해요. 원래 숫자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문자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여기는 문자라고 인식을 해야 돼. 이럴 경우 뭐라고요? 문자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숫자로 인식해도 되겠으나 이럴 경우는 숫자는 value라는 함수를 쓰고요. 텍스트는 문자형으로 바꿀 때는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은 다시요. 숫자형으로 만들 때는 value라는 함수를 쓰고 문자형으로 만들 때는 뭐라고요?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쓰면 된다라고 보시고 더 모르겠다 그러시면 나중에 엑셀에다가 숫자형 바꾸는 방법, 문자로 바꾸는 방법 하시면 명령어 다 알려줘요. 얘는 숫자냐 문자냐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현재 이거는 그냥 문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얘는 저거잖아요. 평균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111.9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피벗 테이블 한번 돌려볼 건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요거. 피터 아세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컨트롤 A만 하시면 컨트롤 엑셀 한 셀도 아마 이건 될 겁니다. 컨트롤 A를 누르시게 되면 영역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네, 컨트롤 A가 있고요. 컨트롤 A가 있어요. 컨트롤 누르시고 A를 누르시면 정말 전체를 선택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보통 전체 선택하시려고 요거 선택하시잖아요. 네? 요거 하시잖아요. 전체 선택하시려고 이거 안 하세요? 이거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컨트롤 누르고 A를 2번 누르시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죠. 그 다음 필터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필터입니다. 데이터의 필터. 데이터의 필터를 누르시게 되면, 정렬이네요. 죄송합니다. 데이터의 필터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처럼 필터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신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별하고 싶을 때 쓰실 때가 뭐라고 된다? 필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별하고 싶을 때 뭐라고 된다? 필터라고 보시면 코드 제로만 뽑을 수도 있겠죠. 그죠? 코드 1만 뽑아내거나 코드 3만 뽑아내거나 이런 경우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현재 숫자가 없는데 만약에 숫자가 있다면 뭐보다 이상, 뭐보다 이하 이런 것들을 빼놓고 싶은 경우 있으시잖아요. 한 건, 두 건, 세 건 있다면 세 건 이상만 뽑아내고 싶다. 두 건 이상만 뽑아내고 싶다. 그런 경우 있으실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조금 그런다. 요거부터 넘버에서 진행해 볼게요. 넘버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9 이상을 뽑아내고 싶어요. 다시 뭐라고요? 9 이상을 쫙 뽑아내고 싶어. 이해되시나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중에 9 이상만 뽑아낸다고 우후! 이렇고 야!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일일이 이 작업하지 마시라고. 이거 하지 마시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숫자형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숫자형일 경우에만 선택. 그 다음에 필터에 가셔서 숫자 필터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숫자 필터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네. 여기서 뭐보다 크다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뭐라고요? 뭐보다 크다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9라고 넣어볼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요? 9라고 넣어볼 거예요. 숫자 9를 넣게 되면 얘가 9 이상, 얘를 아까 부호가 크다고 나오셨잖아요. 부호가 크다라고 나오셨죠? 그러니까는 9 이상부터 9.1부터 찾아냅니다. 얘는 뭐라고? 9.1부터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9부터 찾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네, 9부터 찾고 싶어요 하시게 되면 선택하시고 숫자 필터에다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게 되면 얘가 부호가 요게 바뀌실 거예요. 이렇게 부등식이 바뀌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자, 너는 같다예요. 그죠? 너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 그렇죠? 요거보다 큰 경우. 해당은 되는 큰 경우. 포함해서 큰 경우. 얘는 작은 경우.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같지 않을 경우. 얘는 뭐라고? 같지 않을 경우. 같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걸 말합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빼고 계산하고 싶을 때. 즉, 다시요. 20대, 30대, 40대가 있는데 20대만 빼고 싶을 경우. 그럴 경우는 그걸 제외하고 가능할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요게 필터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문자로 되어 있으면 조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만약 숫자지만 문자로 되어 있다면 얘가 크다, 작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럴 경우는 같다는 되죠. 같다와 같지 않다는 되지만 크다, 작다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